수학능력 시험제도에 대한 저희 비판은 사실상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어요. 저 자신이 수능 출제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1998년으로 기억되는데 수능이 출범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대략 4주 정도를 서울 근교 모처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같이 있었거든요. 실제 문제 출제는 2, 3일이면 다 끝나요. 하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기간 감금 생활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제 옆방에 있던 출제위원 한 분이 한밤중에 복막염으로 구급차에 실려 입원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면회도 제한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병실 앞에는 물론 경찰관이 하루 종일 지키고 서 있었고,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그곳에서의 하루하루 제게 무척 암울한 나날이었습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을 비판적 안목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우리 교육을 냉철하게 되짚어본다. 아마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의 경험이 지금 이 영상의 토대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능과 관련된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저는 문득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가 떠올랐습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 이 시지프스,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시지프스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그런 내용의 신화죠. 이를 두고 까뮤라는 프랑스 작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지프스의 신화는 인생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조리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말 무지하게 각자 스스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게 삶이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삶. 그러니 그 자체가 부조리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인생 무상 뭐 그런 말처럼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까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이어집니다. 시지프스의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투쟁. 이는 곧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신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면서 오히려 신들을 조롱하고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주체로 거듭난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반항하는 인간의 삶을 강조한 겁니다. 까미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방인, 패스트 이런 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그래서 그런지 참 멋진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영국 BBC의 서울발 기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능력 시험제도와 관련 짓게 되었거든요. 2025년 12월 12일자 영국 BBC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사임, 이 소식을 알리는데 제목에 보면요, Insane English Tes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능 영어 시험을 말하잖아요. 이게 insane, 그러니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나갔다 뭐 이런 건데 조금 순화하더라도 터무니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기사에는요, 실제로 출제된 영어 문제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독자들에게, 물론 BBC를 보는 영어권 독자들이죠. 그들에게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기사를 요약하는 구절만 몇 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한국의 수능, 그리고 악명 높은 8시간의 마라톤 시험, 약 200문항을 풀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며 심지어 4살 때부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최적의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설공사와 항공편 운항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93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후
교육과정 평가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단 4명뿐이다. 대부분 시험 문제 오류 때문에 사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난이도 때문에 사임했는데 아마도 첫 번째 사례다. 이 기사가 시지프스 신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에 다가가면 다시 떨어진다는 사실. 시지프스 몰랐겠어요? 몇 번 시도해 얻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 매번 해봐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한다? 글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말에 이를 묘사하는 적합한 형용사가 있어요. 미련하다, 이 단어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아무리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시지프스의 바위 밀어 올리기는 반항하는 인간의 삶이다, 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까미처럼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이걸 표현해도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계속하는 거 말 그대로 헛짓거리 아니에요? 물론 신화 속 인물이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일 까뮤 자신에게 아니면 그의 아들이나 딸에게 평생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똑같은 일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라, 이렇게 강요한다면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가 영웅이다, 이런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신들의 거대한 농담에 놀아나는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광대다, 뭐 이렇게 정반대로 말할 겁니다. 시지프스의 신화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짐작하십니까? 출범 이후 30년 이상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능의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 실패, 이런 이슈.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바위 들어 올리기와 뭐가 달라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진짜 포기했어야죠. 수험생의 몇 퍼센트가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지라는 정답률을 예측하는 것, 아니면 1등급은 몇 퍼센트, 2등급은 몇 퍼센트, 이런 변별력의 확보.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미국의 SAT, 여기서는 그와 같은 통계적 조절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소위 문항 반응 이론,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가 다음에 있겠지만, 지금은 난이도나 변별력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됩니다. 뭐냐고요? 지금의 수능,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를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 타당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수능 타당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